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쿤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일본 유학생활과 일본계 대기업 그리고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겪었던 한일 간의 어떤 문화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서 편의점 왕국, 편의점 대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 떠올리실까요? 단연코 일본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편의점 대국, 왕국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편의점 개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편의점 개수가 54,200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56,000개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국토의 땅과 인구가 약 2.5배 정도 더 작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땐 한국이 이제 일본을 제쳤구나. 편의점의 어떤 그 제국, 왕국을 넘어서 어떤 제국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편의점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의아하실 겁니다. 사실 일본은 편의점에 많은 편의점들이 화장실을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도 이제 손님들도 이 편의점 안의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다가 일본 도쿄의 시부야나 신주쿠 주요 도시의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편의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좀 큰 편의점들은 화장실을 구비를 해놓고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 가셔서 사용을 하시고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화장실이 이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더럽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게 쓰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편의점 화장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편의점의 가장 좋은 점은 이 화장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구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9세 인증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사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리다 싶으면 신분증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손님들에게 그 책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주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되면 점주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술이나 담배를 살 때 버튼을 19세 이상입니다 라는 버튼을 누르게 해서 손님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몰래 이제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를 살 때 만약에 이제 청소년들이 몰래 담배를 사게 됐다라는 게 경찰에 걸리게 되면 점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방지를 할 수 있다. 손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일본 여행하실 때 술이나 담배를 사실 때 신분증이 없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신분증 없이도 사실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라는 거는 그 카운터에 보시면 왼쪽 또는 오른쪽 부분에
그 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레지에 19세 이상입니다, 이하입니다 라는 빨간색 버튼과 파란색 버튼, 그 OX가 써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입니다 라는 그 O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누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도시락, 빵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그 일본 편의점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실 집에서 해먹기가 굉장히 솔직히 자취할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밖에서 좀 많이 사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직장인들이 그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사서 그 봉다리에 도시락을 하나 포장을 해서 집에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저녁 6시, 7시쯤 되면 편의점 일본 주요 역들 근처의 편의점에 가보시면 직장인분들이 정장을 입고 이 편의점에서 봉다리 하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들어있냐? 바로 도시락, 저녁을 때우기 위한 도시락들이 거기에 대부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세븐일레븐이 굉장히 도시락들이 다른 편의점들에 비해서 좀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빵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아서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서 세븐일레븐을 저도 자주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카레나 어떤 마파두부, 샐러드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레다라고 하면 새우 카레, 돈가스 카레 등등등 카레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마파두부다 하면 마파두부 종류도 굉장히 많고, 덮밥이다라고 하면 덮밥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고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좀 장기간 몇 달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도시락을 굉장히 편의점 도시락을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편의점에서 굉장히 또 다른 좋은 점 중 하나가 이 도시락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 편의점도 요새 도시락이 많긴 하지만 아직은 일본 편의점에 비해서는 그 종류와 개수가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락을 사셨을 때 한국과 달리 그 일본의 편의점들은 대부분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전자레인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편의점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님들이 편의점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쓸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사셔서 레지에서 그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시더라도 그 종업원에게 만약에 이제 데펴서 바로 드실 거다라고 하면 종업원분에게 도시락 좀 데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광객분들은 좀 그걸 모르시고 이제 그냥 호텔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그냥 들고 갔다가 차가운 도시락을 드실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종업원분에게 전자레인지에 데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을 구입을 하실 때 그 도시락에 젓가락이나 스푼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자레인지 부분과 함께 젓가락과 스푼을 요구를 같이 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젓가락과 스푼 그리고 전자레인지 크게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종업원분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본 편의점에서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종업원들이 굉장히 인사를 잘합니다. 그 다른 음식점이나 이자카야나 그런 곳들을 가도 이제 종업원들이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편의점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알바생분들이 인사를 그렇게 뭐 잘 하시지는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핸드폰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 사실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계산만 바코드만 찍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편의점 알바를 해봐서 자주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반면에 일본은 알바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실 때도 절대로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인사를 크게 하기도 하고, 손님이 아예 없다 그럴 때는 재고를 채운다든지 다른 뭔가 일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잘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본 편의점은 한국 편의점보다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한국 편의점은 작은 편의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되게 한 10평,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편의점도 있고, 하지만 일본 편의점은 그것보다는 좀 더 평균적으로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도심지에 도쿄나 오사카에 있는 편의점들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경우가, 크기가 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시골의 경우는 뭐 대부분 편의점들이 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큰 편의점들은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살았던 나가사키라는 그 유학을 했던 나가사키라는 지역에서도 제가 살았던 그 기숙사 앞에 편의점이 굉장히 커서 주차장이 한 100평 정도가 되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거는 그리고 또 차이점은, 편의점이 어떤 그 큰 건물 안에 이제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단일 건물로 되어 있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 주차장을 구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 소도시 여행을 하실 때 이제 자동차를 이용을 하시면서 뭐 고속도로나 뭐 국도를 통해서 가실 때 편의점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보일 텐데,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살 수가 있고,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문제 없이 편하게 편의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여행을 하실 때 조금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이 그 세금 부분인데, 뭐 마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백화점도 그렇고 비슷하겠지만 편의점에 가실 때 그 세금이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어로 뭐 제이누키라고 하는데, 제이코미라고 한다면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고, 제이누키라고 한다면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써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도 그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1,000원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 1,000원 안에 그 소비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일본은 소비세가 별도로 되어 있고 원래 그 물건의 판매가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항목이 따로따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의 가격이 원래는 판매가가 90엔이다 라고 했을 때 일본은 소비세를 10%를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10%를 해서 99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제해야 되는 금액은 90엔이 아니라 99엔을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계산할 때 좀 더 많이 나오네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세금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물건을 팔 때 판매자, 이제 편의점 측이 뭐 마트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표기를 해놓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판매자 측이 우리는 원래 이 과자를 90엔에 팔려고 한 건데 정부의 그 소비세에 의해서 99엔이 됐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99엔으로 높여서 팔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 측이 우리는 불합리한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한일간 편의점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